네, 2차 시 수업을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차 시 수업은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세 가지 안에서 기기 사용, 그리고 정보 검색, 사회적 의사소통 안에서 저희가 단계별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목표부터 언어적 지시를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목적도 설정하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의 활동을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과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를 따로 분리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는 뭐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 배경장면 바꿀 수 있다. 와 같이 그 미디어를 작동하는 과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였고, 의사소통 능력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그 생각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주제를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는 건 기기와 작동과 관련된 목표 설정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건 사회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데서 의사소통 목표는 객관적 언급이나 주관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의사소통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는 줌 이용을 하는 과정 안에서 줌을 스마트폰에 깔고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링크를 열어서 의사소통 목표를 실현한다. 그리고 어플을 사용한다. 네이버 사전이나 지도 그리고 사진 음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함께 적용하는 목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어떻게 훈련을 하였는지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소개하기를 우리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했는데요. 일단 제 이름은 장현진입니다. 그리고 8살이고 1학년이면서 노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친구의 소개 내용에 대해서 메모장을 활용하는 우리 기능을 익히도록 하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냥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메모장을 열고 메모장에 너는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 이렇게 하는 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을 향상시키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활동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기, 그래서 스마트폰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 내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해서 메모장 찾기. 우리 핸드폰에 이제 삼성 노트나 삼성에서 나온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메모장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메모장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메모장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키워드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키워드를 메모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우리는 의사소통을 이 활동을 통해서 기기를 사용하는, 메모장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자기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른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였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나요? 미디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미디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키워드를 메모를 해서 장현진, 그리고 또 뭐예요? 노변초등학교 1학년 8살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목표를 다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표와 어떤 목표인가요? 맞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었죠.
요번에는 이제 우리는 네이버 맵이 없다면 이제 검색을 하는 과정 안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알려주는 거죠. 먼저 앱을 다운받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기능을 또 알려주는 거죠. 어떤 거? 어플리케이션 까는 거. 그쵸?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하는 창에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거죠. 신호등 이렇게. 그리고 나면 가사를 또 우리는 신호등 가사를 이렇게 뭐해요? 캡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캡처한 내용을 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올리고 그리고 나면 그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같이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밴드에 남겨진 글을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 학교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학교는 고신대학교, 또 하나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고신대학교에서는 이런 밴드를 활용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하나 미디어 리터러시 운영반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어 놨고 그 밴드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간단한 기능이죠.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 친구에게 어떤 기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기능,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을 알려주고 또 이건 어찌 보면 제목을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라는 거 아니면 다른 가사든 어떤 노래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런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가사를 캡처해서 밴드에 올린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도 댓글을 너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올려봐 이렇게 말하면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밴드에 업로드를 해서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 활용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블로그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블로그에 앱을 로그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친구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이제 깔기 위해서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블로그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가입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 우리가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를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런 블로그 앱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픈 카톡을 또 만들어서 생각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블로그 안에서 사진을 넣고 주제에 맞는 글을 쓰도록 하는 거죠. 네. 블로그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블로그 앱에서 글을 쓴다는 건 첫 번째 제목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폰트도 우리가 고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또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내용 자체가 또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기능을 또 습득하게 되게 되고 여기서 글을 쓴다는 건 또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과정 안에 또 스마트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작성한 글의 맞춤법을 검사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 쓴 글이 정확하게 잘 쓰는지 맞춤법 검사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앱을 잘 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장을 하는 거죠. 이 저장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도 자신의 생각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스마트폰 블로그 앱에서 또 게시판을 또 만들어서 글을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겁니다. 정보 공유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블로그, 또 줌 사용하기, 그리고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능을 아는 것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기능하는 거를 하다 보면 또 정보를 찾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도 수업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그걸 PPT에 띄워놓고 그 순서대로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 검색한 것 안에서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소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절차들이 우리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중재, 의사소통 중재가 되게 된다. 그리고 단지 기기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능도 함께 정보 검색하기,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이 연동돼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것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이 세 가지 활동도 자연스럽게 소통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두 가지로 같이 잡았다. 의사소통 목표,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목표를 함께 설정하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유하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한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 보고 공유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책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책을 우리 웹에서 직접 보고 그 책을 직접 자기들이 읽게 되는 거죠. 요즘은 또 웹책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공유하고 싶은 동영상을 찾은 거죠.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책을 봤더니 웹도서를 봤더니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이 동영상에 대해서 찾았어요. 개미와 배짱이를. 그리고 나면 뭐예요? 동영상을 감상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 동영상에 링크를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유하고 싶은 곳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저희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거를 소개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룹 수업을 통해서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이제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해서 각자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본인이 보고 싶은 동영상, 아니면 좋아하는 동영상을 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건 어떤 친구 한 명이 찾게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동영상을 찾아도 돼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그걸 소개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오픈 채팅방 안에 우리 친구들이 글을 남기는 거죠. 붙여넣기. 내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붙여넣고 샌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샌딩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재미있게 봤던 그 영상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미디어 안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또 그리고 좋아, 이거 재밌네, 나도 보니까 재밌네, 내가 소개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도 했고, 이거는 웹상에서 소통을 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SNS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그거에서 넘어서서 어떻게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룹 안에서 모여 있었으니까 자신이 봤던 그런 영상에 대해서 오픈 채팅장에 소개한 것을 다시 한번 오프라인 안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NS 안에서의 공유하고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오프라인 안에서 그룹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룹 안에서 또 이걸 한 번 더 다시 소개하기 활동을 함으로써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게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저학년 아이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센터에서도 여러분 학령기 아이들 그룹 수업 하실 때 조금 개방적인 마음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이런 건 재미있게 활동하고, 그리고 이걸 공유하고 나서 다시 오프라인 안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2단계 중재가 되는 거죠. SNS 안에서의 소통,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실제 오프라인 안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글감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사회적 의사소통인데요. 이거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신대에서 진행을 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요건 이제 줌인데요. 줌 안에서 화면 공유도 가능한 거 알죠? 그리고 채팅도 가능하고 참가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반응란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거 방법 있죠. 그래서 요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줌에 대해서 이미 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SNS를 활용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주제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읽기 자료를 공유해 놓고, 아까 여기 보시면 자, 화면 공유 있잖아요. 공유해 놓고 그 공유한 글을 같이 들려주는 거죠. 어느 산골에 이렇게 주르륵 하고 목이 마른 할아버지는 샘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이런 마법의 샘물 책을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질문. 그래서 뭐뭐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뭐뭐를 발견했어요. 네, 샘물을 발견했네요. 어떤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어주는 거예요? 채팅에 정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채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채팅에 정답을 적어주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 다른 친구들, 그 줌에 같이 접속해 있던 다른 친구들은 반응으로 굿,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표 있잖아요. 그런 이모티콘을 통해서 엄지척 이런 거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바로 누가 정답 맞췄으면 바로 엄지척해서 정답이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정답에 대해서 체크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는 아쉬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학습장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읽기 이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명만 대상으로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함으로써 조금 경쟁도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칭찬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이런 채팅에 대한 정답을 적으면서 읽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활동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이걸 이제 스마트 앱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검색창에서 이제 학교 입력하고 정보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다 학교 이름을 적게 되죠. 이렇게 적죠. 부산가톨릭대학교 이렇게 적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가톨릭대학교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쵸? 정보가 나오게 되면 이 정보 안에서 학교 위치, 가는 전화번호, 그리고 가는 법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길 찾는 방법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도 찾을 수 있죠.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홈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메모장을 열어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QR코드를 만들어서 학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쵸? 요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요. 요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SNS 상에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렸고, 저희 학생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요 이후에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왜냐면 어차피 이 친구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었고, 이거 부산가톨릭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안에 친구들이 2팀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노트북 안에서 PC로 이 정보를 검색해서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PPT를 제작을 하라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자 설명할 걸 만든 거예요. 설명할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오픈 채팅방에 그냥 이렇게 공유만 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그걸 앞에 나와서 내가 만든 PPT를 가지고 소개를 했고 또 그 PPT 안에서 또 프로젝트를 같이 프로젝트에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서로에 대한 것을 소감문에 대해서 각자의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절차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1대1 치료를 했을 때는 기기 작동을 가르쳐 주거나 정보 검색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1대1 중재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게 장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보 검색에서 기기를 사용하고 정보 검색을 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는 실제로 같은 곳에 그룹으로 몇 팀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반응이 미디어 안에서만 소통이 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증진 폭이 넓었고 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 폭도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혹시 언어치료사들이나 예비 언어치료사들이나 아니면 추후에 이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룹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것에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어서 밴드나 아니면 줌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오픈 채팅방에 소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재미있고, 아까 말했던 PPT는 이런 오픈 채팅방에 올려서 그걸 띄워놓고 다시 한번 소개하는 이런 과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그룹을 했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또 어머님들도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요 4가지를 조금 증진을 해보자 해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실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아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조금 더 흥미를 갖게 해주자. 그냥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참여 기회를 좀 증진시키자. 저희가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그룹 채팅이나 아니면 특정한 것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될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학교 안에서 단체 채팅창에 조금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여 기회를 조금 늘려주자. 우리 아이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마련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보 이해를 아무래도 1차원적인 신문, 읽기 자료 이런 것보다는 미디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사실은 말이 조금 늦지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디어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면 SNS를 통해서 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증진시켜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까 했던 그런 어떤 특정한 것을 찾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개하는 거 그걸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연결한 것을 다시 나와서 발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자. 그리고 특정한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곳을 부산가톨릭대학교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찾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주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 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많은 친구들에게 적용을 해봤고 그 적용한 프로그램들을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약간 막연해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그룹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활동들을 조금 알게 되셨다면 기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말씀드리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